달러 질문이 너무 많아서요. 하나만 해보았습니다. 오늘 갑자기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죠? 어느 정도 수준이냐? 아까 139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조금 다시 올랐다가 93원, 94원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례 없는 속도로 달러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오늘 기준으로는 40원 이상, 그리고 그 전 기준으로 4월 8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4월 8일에 1485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1390원대까지면 거의 100원 조금 안 되게 떨어진 상황이죠. 한 달 만에.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뭐 달러 인덱스가 100이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달러 인덱스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오늘 하루 기준으로 여기서 요만큼 달러 인덱스 떨어진 것보다는 환율이 더 빠르게 떨어지고는 있죠.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되느냐? 최근 상황을 한번 봅시다. 최근에 달러 추이 어때요? 4월 기준으로 관세 유예 이야기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추락하고 있고, 이 관세 유예 때문에 추락했다기보다는 그 전에 중국이라든가 혹은 일본 같은 데서 미국 국채 매도가 심화됐기 때문이죠.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미국 공격 그리고 그에 따른 일본 투자자들의 그 차익 실현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그런 달러 인덱스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 또 미국 주식 어때요? 회복되기도 하지만 최근에 막 뚝 떨어졌다 쭉 올랐다 뚝 떨어졌다 쭉 올랐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뭐 다우존스도 그렇고 또 S&P 같은 경우도 똑같은 그래프 그리고 있고 나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최근에 비명 지르고 있는 개미들은 서학 개미들이죠. 서학 개미들이 얼마 전까지는 미장 대박 짱짱맨 이러고 있다가 최근에 쪽박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자, 오늘은 5월 2일입니다. 내일 5월 3일 토요일이죠. 5월 4일 일요일이죠.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5월 6일 대체 장이 열리는 것도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연휴 때 계획을 짜는 경우도 있죠. 근데 예를 들어 달러가 계속 오른다, 미국 장세가 계속 좋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이라면 묻어놓고 연휴를 보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어때요? 묻어놓고 연휴를 보내기에는 너무나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이 유독 저렇게 나오는 거 우리나라 원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휴일 전에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팔아놓고 그 이후에 끝나고 났을 때, 연휴가 끝나고 났을 때 다시 시장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나오는 경우, 이게 있고, 또 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미중 갈등 완화 기대로 인해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시 사임하면서 전국 불안이 고조됐을지, 아니면 잘됐다, 우리나라 경제 망하면 망할수록 달러로 빠져나가죠. 그러면 달러가 떨어졌다는 건 무슨 소리겠어요? 저게 경제 악재냐 호재냐? 특히 미국 채권에 투자한 최상목이 그만뒀다? 악재예요 호재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미국 측에서 관련 부서를 통해서 여러 차례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와 중국과 대화하기를 희망했다. 왜 미국이 중국에게 대화를 희망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에 미국의 약점을 때렸다. 미국의 약점은 채권을 때린 거죠. 왜? 오늘 그래프 바뀌었을 텐데 잠시만요. 4월 25일날 업데이트가 되기로 되어 있었으니까, 자, 이게 미국의 이자 지급액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4분기까지 올라가다가 1분기 지표가 나왔는데 이자 지급액이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그나마. 그러면은 저 이자 지급액은 어디서 나올까요? 채권에서. 채권을 이만큼 발행했는데 채권 금리에 따라서 이자 지급액이 붙는 거죠. 채권 금리는 채권 가격과 반비례. 예, 그렇죠.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2008년 글로벌 금융이 터지기 직전에 2006년부터 금리 인상을 했는데 미국에서 금리를 아무리 올리더라도 시중금리가 떨어져요. 왜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매입을 하면서 시중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도록 만든 거죠. 채권 매입하면 채권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올리려고 할 때는 중국이 금리 떨어지도록 태클을 거는 거고, 지금은 역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죠.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시기고 트럼프가 자꾸 파월 보고 금리 내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채권을 대량으로 팔아버려. 채권 금리가 올라가요.
근데 채권 금리가 왜 약점이다? 이자 비용이 이렇게 늘었는데 최근에 금리 인하를 하든 뭐라든 요만큼밖에 안 떨어졌다. 미국이 관세 때리는 이유도 간단해요.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이죠. 근데 세금을 강화하면은 미국 경제도 100%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덜 침체됐었다.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세금을 빡세게 걷는다고 하면 경기 침체는 바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미국인들 말고 외국 기업한테 세금을 때려가지고 요걸 줄이겠다. 이게 관세잖아요. 그거를 지금 중국에선 제대로 노려서 때린 거고. 그런 거라서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채권 이야기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채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00년 무이자 채권을 영부채를 강매를 하겠다. 이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냐. 이게 아마도 중국하고 이야기가 안 풀리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투자 자문이 한 이야기가 관세를 이용해서 하는 거다. 포장마차를 해요. 포장마차를 내가 하고 있는데 어깨 형님들이 오죠. 누가 봐도 어깨 형님이죠. 와서 뭐라 그래? 자리세 내라고 하죠. 자리세 내면 지켜주겠다. 근데 막상 자리세 내면 지켜주겠다가 아니라 자리세를 안 내면 깽판 놓겠다죠. 얘네는 포장마차를 뒤엎고 미국은 관세로 경제를 뒤엎고 미국이라는 업계 형님이 와가지고 노점상 한국이란 노점상 일본이란 노점상 기타 다른 나라들 노점상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중국은 노점상 정도의 수준은 아닌 거고 그래서 관세 정책이 들어가는 거고 100년 채권이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하려고 지금 미국이 저랬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데는 굉장히 생각이 찬동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업계 형님은 나 못 내겠다. 오히려 미국한테 돈을 내가 많이 빌려줬다. 자리세는 무슨 자리세야 내 돈이나 갚어.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원화 절상하면은 팔아야 되냐.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강제 절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제 절상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이 정도까지 절상될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공포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에다 플러스로 그 공포심리를 자극시키는 게 플라자 합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요거 미국 측에서 이야기 나온 거 아닙니다. 한국 측에서 이야기 나온 것도 아니에요. 분석하는 사람들이 기사 쓰고 해가지고 공포심리 조장하는 거죠. 왜냐면 한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이기 때문에 지금 조건이 1, 2, 3이 있어요. 첫 번째가 환율 조작하려고 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 또 두 번째가 대미 무역수지고 세 번째가 경상수지가 GDP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나라 밑에 두 개가 걸린 거예요. 밑에 두 개가 걸렸는데 얘를 가지고 태클을 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건데 지금은 관망세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통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저는 사라고 했을 텐데 단기적으로 보면 사시는 게 맞아요. 이거 아마 연휴 끝나고 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오늘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내일 또 당장 어느 정도 매수세가 붙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저 제2의 플라자 합의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저 강제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저거 강제적으로 가능하게 만들려면은 지금 한미 금리차부터 줄여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7월쯤에 제2의 플라자 합의 이야기가 현실인지 아니면은 찌라시인지는 그때 정확히 판별이 날 테지만 저는 아직은 달러를 팔아치울 포지션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돼봐야 알겠지만 왜냐면 미국보다 한국이 금리를 더 많이 내릴 것 같아요. 상황상 달러 약세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쉽사리 금리 내리기도 쉽지 않고 채권 매도도 마찬가지고 채권 가격 올리려고 금리 내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미국이 유동성이 아직 덜 붙게 되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더 관망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라면 사라고 했겠지만 아무리 뜬소문이더라도 플라자 합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게 조금 불안하긴 하니까 그건 있지만요. 저는 왜냐면 한국의 경제위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달러는 언제 베팅하라고 그랬어요? 한국의 경제위기 때 베팅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달러는 1위 1비해서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지금 또 95원까지 또 올라왔네. 이런 일이 터지냐 안 터지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게 터질 것 같아요 안 터질 것 같아요? IMF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게 터질 것 같아요 안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매수를 하시는 게 맞고요.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되니까 관망을 말씀을 드리는 거야. 다만 지금 적극 매도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올인성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저는 달러를 늘 말씀드리지만 달러는 여유 자금으로 사놓으라고 말씀드린 거고, 예금보다는 달러를 사시는 게 낫다, 요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뚝 떨어졌을 때는 분명히 과잉 낙폭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는 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사두시는 게 좋다. 단기적으로 7월까지는 전량 매도, 전량 매수보다는 환율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좀 저평가됐다,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사두시고, 그 다음에 조금 빠르게 올라간다 싶으면 팔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투자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7월에 그 플라자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과에 따라서 그 매수해야 되냐 매도해야 되냐의 시점이 정확히 나온다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